네, 안녕하세요. 원포인트 주식 레슨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STO 증권 토큰에 관련해서 이제 김세희 연구원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STO다, 토큰형, 증권형 토큰이다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토큰형 증권, 증권형 토큰, 혹은 STO까지 이제 굉장히 용어들이 많이 혼재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 금융위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저희는 토큰형 증권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기로 저희가 이제 공식 명칭이 생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증권의 디지털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사실 저희 전자증권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디지털화는 진행이 되었지만 이제 거기서 실제로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장부를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이제 블록체인화해서 이제 디지털 발행을 한 걸 이제 저희가 ST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IPO처럼 발행한다까지를 STO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코인이다, NFT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조각 투자 이런 것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크게는 누구를 신뢰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부를 신뢰한다라고 하면 토큰형 증권을 저희가 꼽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코인이라든지 혹은 조각 투자도 지금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NFT까지도 다 정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탈중앙화된 특정 블록체인을 신뢰한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인, 그 발행자와 그다음에 그 보유자와의 계약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도 저희가 채굴자와 그다음에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계약 관계가 발행자와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어떤 특정 계약 관계, 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NFT랑은 가장 큰 차이점이 펑지블하냐, 논펑지블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코인, 1조각 투자 하나, 이제 STO 하나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 STO는 똑같지만 예를 들어 NFT 같은 경우는 결국 다른 값인 거고요. 그리고 조각 투자 같은 경우는 큰 범주 안에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행한 게 이제 STO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토큰형 증권이 좀 발행이 좀 활발해지면은 기업들이 좀 자산 유동화가 좀 더 활발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좀 무분별하게 발행이 돼서 좀 투자자들이 좀 보호받지 못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투자자 보호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게 사실 토큰형 증권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인, NFT 굉장히 이게 토큰이라고 해서 그런 쪽과 이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저희가 증권의 범주랑 똑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존하는 지금 6개로 분류된 증권을 다만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만 재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시장법상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투자자 보호법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STO 생태계는 좀 어떤 모습으로 주요 플레이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거의 가장 주축은 저희가 증권사,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증권사를 중심으로 구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다른 발행의 주체나 유통의 주체가 다른 곳들도 가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압도적인 가능성이 높은 곳이 이제 증권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거 이외에 저희가 상품 소싱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리 해봤던 조각 투자 플랫폼들 이제 사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회사들 포함해서 대부분 이 조각 투자 플랫폼들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인수나. 그 이유도 이미 한번 이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첫 번째로 가장 단기적인 수혜는 클 것 같고요. 당연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증권사가 가져가는데 또 저희가 분산 장부에 대한 또 경험도 없잖아요. 블록체인. 이 기술을 저희한테 SI로 설치를 해준다던가 제공을 해주는 기술 업체들. 이제 크게 저희가 3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주요 플레이어들 중에서 좀 STO 관련된 좀 괜찮은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아쉽게도 이게 정말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수혜가 적용돼서 저희가 밸류에이션 단에 멀티플을 부여할 수 있다까지는 조금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품 소싱을 해올 수 있는 애들. 예를 들면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서울 옥션 이런 기업들은 이미 조각 투자에 대한 어떤 베타, 노출도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위에 모회사인 효성의 어떤 갤러리라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많고요. 서울 옥션도 미술품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은 되지만
이게 진행이 정말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됐다까지는 아직은 아닌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중소형사 중에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멀티플 상향을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은 뭐 이게 구축이 된 내년이라든지 후년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증권주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나마 가장 익스포저가 큰 회사들이 이제 우리기술 투자와 같은 투자사들인데, 또 이거는 이제 이 관련 STO 모멘텀이 왔을 때 그 다른 예를 들면 갤럭시나 머니트리나 서울옥션만큼은 또 가지 못해요. 투자사기 때문에. 다만 익스포저는 또 생각보다 가장 높은 기업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NFT를 활용한 미술품 투자가 원래 한때 엄청 핫했다가 좀 많이 식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STO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다른 이제 범주긴 하지만 실제로 그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이 경험치를 이제 누적해왔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슷한 비즈니스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증권사가 이런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렇다면 증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수익성 부분을 기대를 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이거는 수익성이 전혀 안 나오는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유통은 당연히 배제를 하고 발행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비슷한 중소형사들 대부분 다 발행 위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미 발행 한도라든지 막 30억, 100억으로 굉장히 작고, 각 증권사마다 올릴 수 있는 이제 물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각각 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애초에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살펴보면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수수료가 나오는 게 적기 때문에 유통에서의 수익성은 크지 않다. 다만 발행 이런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했을 때 시장 선점 효과라든지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MTS에 유입되는 어떤 마케팅 요인으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발행 측면에선 다 유입이 되지만, 모든 증권사들이 어쨌든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뭐 BM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크게 수익성이 나온다라고는 지금이 전혀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부 정책적으로 좀 넘어야 되는 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토큰형 증권이 그럼 언제부터 시행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제 정부의 목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1차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저희가 예정된 법 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사실 법안이 통과가 되고 이제 이게 정착돼서 시행된다라는 거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후반에서 이제 그 후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대략적인 윤곽 정도의 일시적인 시범 시행은 내년부터 될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구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STO의 전망이 좀 단기적과 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단기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 수익성이 크진 않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 측면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발행 측면이나 유통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제약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시장 규모가 커지긴 힘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마케팅 측면이고요. 다만 조금 더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일단 이 시행 자체가 굉장히 자본시장의 큰 혁신이라고 보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금융상품의 혁신인데, 예를 들면 뭐 유튜버라든지 기존에 저희가 무형자산들을 통해서 굉장히 재밌는 상품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 발행의 혁신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뭐 저희가 그냥 비즈니스 그 자체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상품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저희 회사도 이제 영화 유통사와 이제 MOU를 맺었는데, 뭐 유통하는 관건에서 판권에 대한 STO를 진행한다던가, 이 매출을 가지고 저희가 STO 하는 방안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즈니스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이제 자산 유동화의 혁신인데, 기존에 뭐 저희가 유동할 수 없었던 뭐 주차장과 같은 특정 실물 자산들이 실시간으로 저희가 시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확인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뭐 기존의 PE밖에 저희가 접근할 수 없었던 자산들이 개인 투자자까지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혁신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STO, 좀 생소할 수 있는 STO의 개념부터 전망까지 좀 김세희 연구원님 통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음엔 더욱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